이르면 올 여름부터 이 중국행 비행기 값이 최대 5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을 오갈 수 있는 중국 운수권을 새로 배분했는데요. 기존에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력 중국 노선을 운항하지 못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재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모든 LCC들이 다 기회를 잡은 건 아니기에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나 알아보기 전에 왜 중국 그 운수권을 다시 배분하게 됐는지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 운수권은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을 오갈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물론 일본과 동남아시아처럼 하늘길을 완전 개방한 국가도 있지만 중국 등은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만이 자국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운수권을 새로 배분하게 된 건 지난 3월 한국과 중국의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의 운수권을 주 70회가량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새로 생긴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배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새로 증대된 운수권 70회와 기존에 정부가 보유했던 운수권 주 104회를 더해서 모두 주 174회의 중국 운수권을 이번에 배분했습니다.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대규모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항공업계는 중국 운수권 획득을 위해 어느 때보다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중국 운수권에서 상대적으로 힘을 내지 못했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번에 기회를 잡은 건데 근데 중국 노선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그 알짜 노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가 좀 가져갔습니까?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약진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같은 중국 노선이라도 소위 돈이 되는 노선이 있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운수권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배분이 됐는데요. 1유형은 한국 허브공항에서 중국 허브공항, 2유형은 한국 지방공항에서 중국 허브공항, 3유형은 한국 허브공항에서 중국 지방공항, 그리고 4유형은 한국 지방공항에서 중국 지방공항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인천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향하는 제1유형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이 구간의 탑승률은 평균 90%가 넘고 영업이익률은 다른 노선 대비해서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1유형에 기존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취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독점이 깨졌습니다. LCC들이 대거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심사 결과를 보면 인천 베이징 노선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따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얻었습니다. 또 이 밖에 새로 배분된 인천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중국 운수권에는 이스타항공이 단독으로 주 7회를 얻게 됐습니다. 알짜 노선에 진출하게 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지금 어느 때보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세 곳은 정말 축제일 것 같은데 다른 LCC 업체들도 보도록 하죠. 진에어야 애초에 좀 이번에 잡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는 모든 LCC들이 출사표를 던질 만큼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토부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례적으로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정훈근 티웨이항공 대표 등 임원이 아닌 대표급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외에 LCC 중에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곳은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은 사실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과 선전 노선의 신규 운수권 주 7회 중 주 6회를 에어부산이 받게 됐는데요. 사실 이 노선은 탑승률이 75%를 넘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노선 다음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 밖에 에어서울은 인천에서 장자재로 향하는 노선을 주 3회가량 획득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경우에는 중국 노선이 기존에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기대를 좀 많이 한 모양새인데 다른 LCC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운수권을 적게 가져가면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진에어도 주목이 됐죠. 진에어도 중국 운수권 배분에 기대를 걸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 계속된 제재로 결국 이번에도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태 등으로 8개월째 신규 노선 취항 금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몽골,
그리고 부산에서 싱가포르 노선도 한 군데도 받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도 참여 못하면서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앞으로 중국 노선에서 또 얼마만큼의 활약을 거둘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면 언제부터 중국 비행기 값이 얼마만큼 싸질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에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를 거쳐서 이르면 3개월 후부터 중국에 취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이 5월이니까 이르면 올 여름부터 중국행 비행기 값이 최대 5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진출한 LCC들이 무엇보다 초반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할 때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독점 때문에 일본 등에 비해서 비행기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 하지만 LCC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게 되면 20에서 30%가량 티켓료가 싸져서 반값 항공권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렇게 되면 최저 50만 원 안팎으로 형성된 인천 상하이 노선의 경우 그 티켓료가 30만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LCC 업계에 물어보니 괌과 사이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 항공사가 독점했을 때는 굉장히 티켓료가 비쌌는데 LCC가 진입한 이후에 티켓료가 최대 30% 낮아진 만큼 이번에 중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올 여름에 중국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항공권 예약은 좀 늦추셔도 좋을 것 같네요.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